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501년 명홍지 14년 조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였다. 통감 강목을 강하여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독관 박은희 아래기를 이것은 참으로 옛사람의 격언으로서 군주가 학문을 할 적에는 마땅히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헛되이 입으로만 읽기만 한다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영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마음은 본래 방종하기 쉬운 것으로 만약 조금이라도 그대로 놓아두면 능히 방촌 가운데 상시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글귀를 따서 쓰는 것은 군주가 할 일이 아니오니 모름지기 방심에 대해 힘쓰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제9제기에 이궁의 여러 왕에게 조서를 내리어 모두 여러 채의 저택을 건립하지 못하게 하고 산지 호수를 영지로 봉하지 못하게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박은희 아뢰기를 제나라가 비록 어지러운 나라이지만 이 일만은 매우 좋은 일이니 군주가 마땅히 본보기로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극견은 아뢰기를 산지와 호수를 영지로 봉하는 것은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군기시의 나무 간을 왕자군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여 그 근방의 백성들이 뗄나무와 꼴을 뵐 수가 없으니 사설의 나무 간을 점유하는 것은 법률로서 마땅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집이 정광필은 아뢰기를 한 중인이 지금 경상 좌도 절도사가 되었는데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헌납성하는 아뢰기를 최한우가 남원 부사로 되었는데 남원은 큰 고을이고 최한우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반드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비록 늙었지만 어찌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체로 국가가 태평하면 환란이 발생하기 쉬운 법입니다. 지금 서쪽 변방에 사변이 있는데 남방에도 또한 장수를 뽑아 보내지 않아서 사변이 발생하게 된다면 남방과 북방이 모두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교를 받았다. 승지 장순손이 아뢰기를 경상도 밀양 죄수인 제용감의 여종 연금이 간부 송동과 함께 본 남편 석동을 죽인 죄는 참부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따르라 하였다. 경연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신영고를 회복하고 광주를 모구를 승격시켜 판관을 두고 여주의 판관을 없애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명하니 한치영 성준 이극돈 이세자 등이 의논되리기를 대체로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임명하는 것은 본래 백성들을 위한 것이므로 고을을 없애서 백성이 원망한다든가 관원을 다시 두어서 백성이 급파한다면 없앤 고를 다시 회복하고 쓸데없는 관원을 없애야 합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신영고을은 다시 회복하고 광산은 승격시켜 목으로 하고 여주에는 판관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청도에 사는 양가의 딸 종비는 부모가 죽은 뒤 영당을 설치하고 아침 저녁으로 전을 올리기를 10년 동안 거치지 않았으니 효형이 특별히 뛰어납니다. 하니 명하의 정문을 세우고 복호를 해주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3일 무 첫 번째 기사 왕이 서교에서 농사 짓는 것을 친히 보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최진을 예조 참의로 정환을 홍문관 부응기로 유좌광을 겸 5위 도총관으로 이창신을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서 농사 짓는 것을 친히 보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돈이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의 사변을 살펴보건대 A양보의 중국 사람이 이미 길을 보내어 저들이 장차 조선에서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다만 그 중국 사람이 글은 12일 오후시에 와서 보고하였고 묘동의 패전은 10일 새벽에 있었으며 변방의 보고는 이미 패전한 뒤에 볼 수 있었으니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살펴본다면 이 이런 변방의 장수가 방어에 실수한 탓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 말씀드린다면 절도사가 마땅히 평상시에 항상 적을 본듯이 건밀하게 조치했으나 아마 이런 패전은 없었을 것이니 변방장수들을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방어가 가장 기념으로 변방의 장수들을 잡아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조관을 보내 추국하여 그 조회상의 경중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성준, 이극균 등은 아래기를 신등의 뜻도 병조의 바와 같습니다. 다만 양계에는 전일에 강을 건너가서 척후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근래에 척후로 간 사람이 자주 적에게 사로잡혀갔으므로 이를 폐지하였다면 척후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척후를 먼저 하지 않고 바로 칭라올을 행한다면 칭라올은 군사가 모여 나가므로 저 도적들을 우리가 보기가 쉽고 우리 군사는 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몰래 들어가서 실제로 탐지하게 하면 적을 대비하기가 간략하고 치밀해져서 적이 능히 알지 못할 것이니 척후의 법을 다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칭라올은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 변방 지역에 농사때가 되면 먼저 군사를 보내어 적병의 유무를 살핀 다음 백성들을 놓아서 밭갈이를 하게 했다. 이 군사를 칭라올 또는 칠라올이라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전일에 전사한 사람에 대하여 조문 구유라는 법이 있었는데 근래 이를 폐지한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평안도에서 전사한 사람들 특별히 조문 구휼하여 변방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원영년을 의정부에 내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치었다. 대사관 최간이 아뢰기를 전자의 유자강이 도청관과 특진관이 되었다가 모두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는데 지금 도로 관직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경조에서 이 일을 모르지 않는데도 이에 감히 의망한 것은 사정이 없지 않으니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 정인에는 아뢰기를 서늘의 언관이 유자광의 언행과 심수를 논핵하자 곧 채직하기를 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다시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소인의 진용과 퇴출이 군주의 현명과 혼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청컨대 채직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일로 종식도로 금고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정인이는 아뢰기를 구전의 부자가 말비를 서로 관통한 일을 대간이 풍문으로 듣고 바야흐로 구문하여야 했는데 일이 구전 부자에게 미치기도 전에 구전이 갑자기 상언하여 의금부에 옮겨서 그 말의 출처를 조사하여 중전으로 다스려달라고 청했으니 이것은 대간과 다투고 서로 hir난하고자 한 것이므로 본부로 이송하여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전은 엄한 법률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돈이 아뢰기를 유자광을 청구한 것은 그 책임이 오로지 신에게 있습니다. 유자광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품은 것이었으면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함경도에 사신으로 갔을 때 신선한 음식을 보자 진심으로 임금에게 바치려 한 것일 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대간의 눈바로 채직되었지만 신의 뜻으로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었기에 지금 또 의망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산국화 화분 하나를 승대원에 내리고 이어 선원을 내려주면서 어서 하였다. 가을바라는 곳곳마다 맑은데 황국의 향기들에 가득하여라. 적막한 승정원 안에는 내려준 술잔의 그 꽃이 뜨리.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왕이 상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었다. 승지 장순손이 아뢰기를 어제 삼로 오경의 예의에 대하여 하문하였는데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종 때 이 예를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정인지 김수온이 모두 삼로 오경의 반열에 참여해야 하는데 혹은 불교를 숭상 혹은 축제한 일로 논박을 받아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성종이 거행하려 하다가 결행하지 못하고서 다만 태하게 거동하여 양로 예를 거행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헌납성하는 아뢰기를 지금 나이 젊은 부모를 제주로 삼았는데 제주의 소임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어찌 나이 젊고 사리에 밟지 못한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겠습니까?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 유세침은 아뢰기를 김숙연이 광주 목사가 되었으나 명망이 없으니 개정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장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장순손이 아뢰기를 경상도 함양 죄수인 사슴씨의 종 도치와 하지 등이 산호 김삼의 집을 불지르고 겁탈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그리고 하지는 성년이 되지 못하였으니 사형을 감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도치는 율대라 하지는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사섬치는 국가의 처화, 종이 돈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노비의 공포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장순손이 아뢰기를 황해도 죄수 김익량이 사덕을 간통하고 본 남편을 살해한 죄는 사덕은 능지 처참해 김익량은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형조의 죄수 물금이 양목 금음동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자는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율에 따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었다. 대사관 최관이 아뢰기를 금년 하삼도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은 모두 줄여야 하는데 복세암 내불당의 중들에게 주는 농미를 이미 줄였다가 이내 다시 주기를 명한 것은 불가합니다. 또 양대비자는 이미 국가의 비용으로 복양하는 것인데 어찌 별도로 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래 듣건대 쌀과 콩 100녀석을 내수사에 보냈다 하니 매우 또한 불가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비전에 진상하는 일은 성종 때에도 또한 그 예가 있으니 이것은 대간이 마땅히 말할 것이 못되는 일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었다. 전교하기를 일본국 사신을 접견할 때 기녀 300명을 화려하게 꾸미고 머리를 단장하도록 하여 동서로 나눠 열을 지어 보허자를 빠른 박자로 연달아 연주하게 하라 하였다. 보허자는 정제 때 부르던 창사의 한 가지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금년 여름에 가물고 가을에 천둥이 치는 등 제의가 자주 일어난 것은 벼슬과 상을 외람되게 주고 소인을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어 성을 쌓는 일에 불편함과 유자강이 도총관에 합당치 않다는 것과 이 창신을 가선대부로 승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논개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제의가 일어나는 것은 조정의 불화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근래의 대신들이 하는 일을 대간이 논박하고 대간이 하는 일을 홍문관이 논박하니 비록 공론이라고 하지만 시기하는 기풍이 없지 않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8월 30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왕이 일본국 사신 붕중 등을 인정전에서 접견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일은 병자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있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유헌이 여러가지 폐단에 대하여 아뢰기를
일평안대 군사들은 오랫동안 변방에 있으므로 1년에 집에 있는 날이 2, 3개월이 지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점점 조잔하게 되어 군대의 방비도 다 헤어져서 목궁을 가진 사람이 반이 넘으며 혹은 막대기만 가지고 활과 칼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말과 의복도 또한 이어가지 못하니 군기시의 갑옷과 투구와 활과 화살 및 여러 섬의 말을 적당히 나눠줘 군호를 소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1. 강변에 영말의 수요가 적어서 모든 복명사신이 지나갈 때는 군사들이 말을 찾아내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게 하는데 길이 지극히 험해서 한 차례 왕복에도 자빠지고 엎어지는 일이 많아 혹은 길가에서 죽게 되니 쇠마의 법을 엄격히 제정하소서. 1. 강변의 거주민들은 대단히 빈곤한데도 먼 곳의 토지는 변방 장수들이 그들이 사로잡혀갈까 두려워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출입도 또한 제때를 얻지 못하여 아침은 반드시 안개가 그치고 칡나루를 배치한 후에야 문을 열고 나가며 저물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도로 들어와야 하니 이로 말미암아 씨를 마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못하여 생업을 잃게 되니 변방고울의 조세를 감면하여 백성들을 소생시키소서. 1. 각진과 보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15리 남짓이고 먼 것은 20리 남짓하여 모두 길이 터였으므로 서로 구원할 수가 있는데 오직 아이와 산양, 회, 두 진만은 두 곳의 거리가 거의 60리가 되고 그 사이에 마사리 들판과 나하동이 있는데 이곳은 평탄하고 넓어서 살만한 땅인데도 버려두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기 비록 와서 둔치하더라도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저들의 땅인데 파저강의 동구와 서로 마주보므로 저들이 자비선을 만들어 반드시 파저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실이 들판에 큰 진을 설치하면 적의 배가 내려올 수 없으므로 아이와 사냥에도 모두 서로 고날순이 형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도는 땅은 넓으나 백성이 드물어 군대의 수요가 본래 적은 데다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유망하기도 하여 날마다 줄어들고 달마다 적어져서 연변의 각고를 장차 지키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잠시 남쪽의 군주를 옮겨 공허한 곳을 채우면 군대의 수요도 조금 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도의 군량은 적은데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빈 땅은 매우 많아 운산, 희천, 영변, 평양 등지는 비옥한 땅이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는데도 모두 개가나의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널리 둔전을 설치하여 산포의 선군으로 하여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한다면 군량이 조금 넉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서북만은 황계동이 아래기를 단천의 정병 신고환이 신에게 하는 말이 윤수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김종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한 군데 비어있는 땅이 있는데 매우 비옥하고 부역도 없으니 나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곳 주민 중에 대장장이가 없는 까닭으로 나로 하여금 불러오게 한 것이다 하자 김종신이 말하기를 어찌 너희 말을 믿고 경솔하게 갈 수 있겠느냐. 우선 고공으로 하여금 먼저 가보게 하고 그 후에 마당에 가서 살겠다 했다고 합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국가에서 방금 중평을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곧 윤수동을 쫓아가 잡으려고 했으나 도망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김종신과 고공 한승문을 붙잡아서 그 형세를 물으니 한승문이 대답하기를 내가 5일을 걸려서 그곳에 이르니 주민 가운데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서 기식하다가 이내 산사에 이르러 7일을 묵었는데 민가가 50여 호나 되고 모두 풍족했으며 중의 말이 몰려 거주한 사람은 탁석손이라고 합디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일 정책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래기를 당량이 홍상은 매를 조련하기 시키기 위하여 벽제 등지에 갔는데 따라다니는 하인이 매우 많습니다. 근자의 제의가 있으니 이와 같이 배단스러운 일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또 홍상은 일품의 재상으로 몸소 매와 개를 훈련시키고 있으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매를 훈련시키는 일은 조종 때부터 또한 일찍이 한 일이요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어사를 내려 이르기를 박판 1개, 현금 3개, 피리 2개, 아쟁 3개, 초적 2개, 장고 1개, 당비파 3개, 가야금 3개, 해금 율적 2개, 노래 잘하는 사람 6명과
북 한 개를 대내로 들여보내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녀들로 하여금 들어와 연주하게 하라 하였으니 초 9일에 고경이 있기 때문이다. 고사는 소경 악사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면포 100비 포자 150피를 대내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면포 정포 각 150필씩과 쌀 50석 콩 30석을 월산대군의 박씨에게 내려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수 제2중추부사 권근의 졸기 그의 자는 숫강이요 본가는 안동이니 권근의 증손이요 권남의 아들이다. 나이 15세의 진사에 합격하고 19세의 별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직강, 홍문관 교리, 은교, 전환 등의 직을 역임하고 부재하게 승진했다. 이민년에 동부승제에 임명되고 여러 번 전직하여 도승지에 이르렀다. 병5년에 병조 참판으로 옮기고 사헌부 대사헌, 한승부 좌윤, 병조 참판을 역임했다. 신유년에 신병으로 사직하고 지휘중 주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졸하니 나이가 44세였다. 시호는 충민인데 청렴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것이 충이요 옛것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이 민이다. 천푼이 단정하여 가정에 있을 때에는 효도와 우애에 독실을 했고 조정에서 뱃을 할 때는 정도를 지켜서 굽히지 않았으며 청렴과 근신으로 자기 몸을 지켰다. 형 거리 일찍 죽고 그의 여러 아들이 모두 어렸는데 그는 형수를 어머니처럼 섬기고 아비 없는 조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보아서 어루만져 양육하고 가르쳐서 마침내 성취하게 했다. 또 힘써 배우고 널리 읽혔으며 문장을 평담하게 지었다. 본래 청리의 병을 지녔고 마음은 담백한데 두어서 공무에서 물러난 여가에는 반드시 방 하나에 언거했는데 좌우에 도수를 두고 그 가운데 시가를 엎으니 항상 편안히 물러나려는 뜻이 있는 듯하였다. 그의 문장과 정사의 재능은 남들이 공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일찍 죽어서 크게 포부를 시행하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청리는 도를 구하느라 하고 몸을 괴롭혀서 파리하고 수척한 것이다. 아휴, 공부는 삼정승이다. 좋은 사람이 먼저 가는구나. 여자가 오래 살고.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유자강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서거정이 저술해서 신이 한명의 부도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한 일에 대하여 가진 말로 신을 헐뜯었으니 모르겠으나 서거정은 감히 한명에게 부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 저술이 어째서 도리어 신이 속여서 상소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명에는 성종을 가리켜 신하로서 도저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크나큰 부도의 말을 했고 정유왕후에게 청하여 정권을 성종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명의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한명의 권세가 두려워서 비록 대간일지라도 감히 의견을 남김없이 말하여 처벌하기를 청하지 못했는데 신이 홀로 분연히 몸을 돌아보지 않고 누차 그를 오려 법에 의해 조치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성종께서도 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 않았고 대간도 또한 신을 그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공자는 벼슬을 그만두고 노나라에 살면서도 오히려 목욕을 하고 이웃나라의 도적을 도발할 것을 청했는데 한묘씨는 하찮은 공로가 있어 나라와 더불어 휴책을 같이 하고 있으니 한명의 죄를 다스리는 것은 본래 그 직분입니다. 5년에 윤필상 노사신 한치영과 자광 등이 김종직과 김일손의 변란을 상고했는데 난신적자의 부도의 죄악을 반드시 대간이어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거정이 신에게 군상을 속이는 상소를 했다고 저술로 신을 헐뜯은 것은 서거정이 한명회와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유학했고 그 교분이 매우 가까워서 한명회가 있는 것만 알고 조정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니 서거정이 저술로 신을 헐뜯은 것은 한명회의 부도한 마음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거정을 옳다고 한다면 군부에게도 부도한 사람이 무엇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서거정의 글을 증거하여 신의 죄를 읊는 사람은 또한 서거전 한명회가 있는 것만을 알고 조종 군신의 분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서거정이 한 명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삼아서 젖술로 신을 헐뜯은 것이 바르고 그름을 가리소서. 바르고 그런 것이 이미 가려지면 한 명의 부도한 죄와 서거정의 젖술의 잘못이 자연히 환하게 드러날 것이니 누가 능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여 신의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신의 죄를 꾸며 만드는 것은 모두 이와 비슷하니 신은 적이 원통합니다. 서근적은 젖술에 또 신들의 권세에부터 요행이 맹부에 참여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무자년에 신이 병조 참지로 있었고 신성선이 참판으로 있었는데 그의 9월에 세조께서 승하여 제궁이 빈소에 있었습니다. 남이가 몰래 형도들과 결탁하고 강수는 전조 때 반란을 일으킨 정중부의 전기를 찾아 읽고서 조정을 경복시키려는 계획이 이미 임박했는데 뜻밖의 그 계략이 신에게 누설되어 신은 반역 사실을 듣고 그 창황이 말을 달려 빈소 옆에서 상주하였으니 그때가 이경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신성선이 마침 내병조에 입직하였는데 예정이 놀라고 동료하여 신과 신성선에게 명하여 대궐안에 경계를 펴고 12군을 조처하여 남이 등의 일당을 매우 많이 잡았고 모두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렸습니다. 예종께서는 농공할 때 신을 첫째로 삼았고 신성선을 그 다음으로 삼았으니 신은 권세에부터 요행으로 맹부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릇 귀와 눈이 있는 경향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어느 누가 이를 몰랐겠습니까? 산천과 귀신도 또한 응당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하늘에 계신 조종 사직의 열성조의 신령도 환하게 내려다보셨을 것입니다. 한면 인수 대왕 대비는 몸소 이 변란을 겪으셨는데 알지 못하겠습니까만 서거정은 어떠한 간사한 사람이기에 신을 가리켜 권세에부터 요령으로 맹부에 참여했다고 저술에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을 하여금 공론으로 핑계하고 신의 죄를 꾸며 만들게 하는 것입니까? 삼가보나옵건대 전하께서는 서거정의 저술이 바르고 그릇된 것을 가리소서. 그릇되고 바른 것이 이미 가려지면 신의 죄 없이 당한 온통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니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살펴주소서. 신의 전복을 진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이 염두에서 솟아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이 사옹은의 녹신으로서 우연히 공부로 출행했다가 대낮에 전못을 가지고 진상한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조종 때에도 대신들이 모두 사사라이 진상했다 합니다. 세조 때의 정승 구치관은 청백과 도둑이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으나 집에서 빚어 만든 맛있는 술을 끊임없이 진상했으며 세종 때의 대제학 병계량은 문장과 도둑이 세상의 모범이 되었으나 사설의 두부를 진상했다 하니 그것이 모두 심술의 욕심에서 나와 세종과 세조께 무엇을 요구하느라고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구치관과 병계량의 심술이 바르지 못하다고 논박한 일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라옵니다. 신은 나이가 지금 63세이므로 죽을 날이 멀지 않아 밤중에 자지 못하고 손가락을 꼽아가며 평생 일을 세어보았습니다만 가정에서는 불효한 행실이 없었고 나라에서는 불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타고난 성질이 고지식함으로 나라의 은혜에 감격하여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남의 악한 것을 보면 숨김없이 말하고 남의 잘못을 들으면 숨김없이 알렸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혼자서 행하여 형상이 외롭고 남의 싫어하는데 부딪혀 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여 천안지방의 사람들도 또한 김종직, 김일손의 옥사가 신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칼과 화살로 신을 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밖의 원수들이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매양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만약 성명이 위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신이 어찌 지금까지 성명을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서거정의 젖술이 바르고 그런 것을 가리소서. 그리고 신을 논박하는 사람이 만약 한 명의 부도한 죄가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서거정의 젖술이 본받을 만하다고 말하거나 또 구치관과 변계량의 심술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신은 마땅히 할 말이 없겠습니다. 전하께서 삼가 살펴주소서.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 붕중과 지첨 등의 동파 시집과 벽암록과 황상곡 등의 책을 요구함으로 이를 주도록 명하였는데 벽암록은 무슨 책인지 몰라서 봉중에게 물었다. 벽암록은 송나라 원로 극근이
화두, 백칙을 모은 10권으로 된 책이다. 각 책마다 수시 등 알기 쉽게 해설을 붙였다. 임재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책으로 종룡록과 함께 선문의 쌍벽서다. 벽암로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천둥이 쳤다. 전교하기를 입동 뒤에 하늘이 천둥을 치고 비를 내리니 그 이유가 무슨 일인가? 또 천변이 이와 같은데 20일에 잔치를 베푸는 것은 또한 매우 미안하나 여러 노인들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므로 그만둘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지를 지어 내려라. 함에 승지 최한원 등이 아뢰기를 지금 비록 9월이지만 입동절 후인데 하늘이 천둥치고 비를 내리니 불러들인 것이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음양의 조화가 어긋나서 하늘이 경고를 보이는 것이므로 잔치를 베푸는 일이 비록 예문에 실려 있더라도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고든말을 구원하는 전지를 내려 빠뜨려지고 잘못된 정사를 묻기를 청합니다. 또 대신들을 불러 물으면 빠뜨려지고 잘못된 일과 답답하게 쌓인 원한에 대하여 그의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원한을 푸는 일은 옛날에도 이르기를 한 여자가 원한을 풀면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작은 연고가 아니다. 아울러 전지에 써서 내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8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지평 심순문이 아뢰기를 형을 삼가고 신혼함에 있어 비록 전지가 있었으나 하늘에 순응하는 일은 마땅히 실상으로 해야 하므로 당연히 정전을 피하고 수라의 가지수를 줄이고 풍악도 거두어야 합니다. 양로연을 정전해서 베푸는 일은 비록 연례 행사지만 제의를 만나서 준비하는 것은 진실로 무방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19일 갑옷 첫 번째 기사 눈이 내렸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재앙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고 변괴는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그 길룡의 깃털이 실로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해 항상 형벌과 옥사가 적중함을 잃었는지 백성들의 소승에 억울함이 쌓였는지 백성에게 원통한 일이 있고 배단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정사에 빠뜨려진 것이 있고 일이 잘 다스려지지 않았는지 이로써 하늘에게 죄를 얻어 천심에 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건년 이래로 제의가 연달아 일어나서 금년 가을에 이르러서는 핵곡식이 여물지 않았으며 천둥 소리가 그칠 달에도 천둥이 다시 일어났으니 이것은 병괴의 큰 것으로서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비록 내가 부족하여 철회한 것이긴 하지만 상하가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힘써 생각하고 결점을 보충하며 수양 반성하여 하늘의 뜻에 순응하되 항상 실상으로서 봉행하기를 생각해야 하는데 관리들이 나의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공경하는 뜻을 본받지 아니하여 옥사를 판결하는 데 공경하지 않고 성사를 심리하는 데 삼가지 않으며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사물을 잘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하늘이 성내고 꾸짖음을 거듭하게 했으니 중회의 명하에 각각 그 직무를 잘 처리하여 변개와 제의를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0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양로연을 거행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0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은수문양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0일의 병신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크게 치고 우박이 내리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지난밤에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습니다. 이보다 앞서 비록 2번이나 형을 삼가라는 하교를 내렸는데도 바깥 사람들은 심상하게 보아 전하가 삼가고 두려워하는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신등의 생각으로 마땅히 대신들을 소집해서 전하에 빠뜨린 정사를 물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도형이나 유형이나 중도 부처가 된 사람이나 충분된 사람을 방면하내어 원한을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0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요즘 제위와 변괴가 안 일어난 달이 거의 없었고 지난밤에는 번개와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으니 비록 전지를 내렸지만 이것은 다만 겉만 꾸미는 일이므로 하늘에 순응하기를 실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 창건대 제신들을 불러서 전하에 받들인 정사를 간과해 재앙을 거치게 하는 도리를 다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윤필상, 한치영, 성중, 강경서, 이수건, 정승조, 정희량 등이 이름에 표를 붙여서 아뢰니 전가하기를 모두 방면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원년의 대관들은 비록 그때는 잘못 의논된 허물이 있었습니다만 직첩을 돌려주기를 청합니다. 아니 정결에 돌려주되 다만 대관이나 호문관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한운을 특별히 방면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7일 일민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기를 받았다. 승지 장순손이 아뢰기를 전라도 화순현의 죄수 율학 이준이 첩의 간부인 오후를 살해한 것과 전옥수의 죄수 산이가 삼수군에 온 가족이 입거했다가 도망쳐온 죄는 모두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따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었다. 강하다가 미기에 위나라 임금이 그의 숙부 팽성황 협을 죽였다고 한데 이르자 왕이 이르기를 위나라 임금이 협을 죽인 것은 옳은 일인가? 하니 시독관 김철령이 아뢰기를 매척이 권력을 마음대로 부려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으므로 간쟁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8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사간 박중관이 아뢰기를 근래 참변이 자주 일어나니 전하는 진실로 마땅히 두려워하고 수양 반성하여 대신들을 자주 만나서 치도를 물으시고 무릇 형벌을 삼가고 온통한 일을 폈으며 백성의 괴로움을 풀어주는 일들을 모두 간구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장령 정인인이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선 왕조에 있어서는 8대군의 태를 한 곳에 같이 묻었는데 세조께서 저기 하시다 그 태를 다른 곳에 묻기를 청하니 세조께서 이르시기를 옮기지 말라. 본래 형제는 태를 같이 하였으니 같이 묻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느냐. 표석을 없애고 지석을 묻어서 구별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이 예의에 따라 여러 군의 태를 한 곳에 묻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생명, 생졸, 연월의 행적, 무덤의 좌향 등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묻는 판석이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조이정 상준이 아뢰기를 대가는 신이 유자광을 의논한 일 때문에 시비가 뒤집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자광의 상소에는 서거정이 유자광이 한명회를 논박한 일을 가리켜 상을 속였다고 했다 합니다. 그때 성종의 춘추가 한창일 때인데 한명회가 노상군의 일을 인용하여 정권을 돌릴 수 없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므로 신은 유자광이 상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서거정이 상을 속인 것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서거정은 문장과 자기가 한 시대에 우러러 보는 바이지만 신은 본래 그 사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거정은 친구들과 평상시 이야기할 때에도 매양 정성이 되지 못한 것을 한탄했고 또 유자광과는 서로 사귄 것이 매우 가까운데 그의 저술에서 논박하기를 이와 같이 했으니 표리가 같지 않으므로 신은 이같이 의계한 것뿐인데 대간이 신을 논박하기를 시비가 뒤집혔다고 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명의 말이 과연 말한 것과 같다면 이것은 신하로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요. 내가 경연에서 통간 강목을 보니 위나라 황제가 돌아가고 장차 태자를 세우려는데 왕현이 말하기를 반드시 왕후에게 아뢰어야 한다고 하니 최광은 말하기를 황제가 부응하면 태자가 즉위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거늘 어찌 황후에게 품위할 필요가 있는가 하였다 하니 신하 얼마 등 이와 같이 할 뿐이요. 지금의 대가는 조금만 자기가 의논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모두
그러다고 말했어. 이것이 풍습이 되었어. 이것이 이른바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니 사직하지 마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장과 조교를 받았다. 승지 장순손이 아래기를 전옥수의 죄수 군자감 설이 최척과 김문일이 목화를 뇌물로 바꿔서 미납된 전설을 중기에 함부로 기록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함으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요리 따르라 하였다. 군자감 서리는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중기는 사물을 인계할 때 전하는 문서이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의 납시였다. 지평 심순문이 아뢰기라 근래의 하늘의 변개가 자주 일어나니 하늘의 뜻에 순응하기를 마땅히 실상으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언나라 상탕은 육사로서 자신을 꾸짖었고 주나라 선왕은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았으니 모두 실상으로서 한 것입니다. 전일에 하늘의 변개가 있었는데도 양로연을 정지하지 않았으니 군주가 제1을 만나면 마땅히 풍악을 거두고 수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하는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아시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2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윤효손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송지를 공조 참판으로 최한원을 전라도 관찰사로 안윤덕을 승정원 도승지로 신수영을 조화승지로 이자근을 우승지로 신용비를 조화부승지로 장순손을 우부승지로 이점을 동부승지로 김감을 홍문감 부제학으로 황인을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3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3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윤필상에게 전교하기라 유자광이 한명회에 부도한 일을 논박했는데 한명회가 말한 것을 경은 반드시 들었을 터이니 그것을 자세히 말하오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감사에게 채직되어 오니 정의왕후께서 인견하고 전교하시기를 내가 이미 정권을 돌려주었소라고 하시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정권을 돌려준 일은 진실로 여러 사람이 소망에 맞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뿐 이밖에 다시 다른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경이 그때 외직에 있어서 비록 눈으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어찌 대신으로서 이 일을 알지 못했겠소. 한 명의 일을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오 하며 윤필상이 아뢰기를 그때 신이 친히 정의 왕후의 전교를 들었는데 사왕의 학문이 고명하고 춘추가 한창이니 여후가 정사를 처리하는 것은 어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미 정권을 돌린 것이요 하고는 이밖에 다른 전교는 없었습니다. 만약 한명회가 말하지 않은 일을 유자광이 거짓으로 아뢰었다면 유자광의 부정을 알 수 있으며 한명회가 만약 이 말을 하였다면 유자광이 아뢰은 것이 비록 경박한 듯 하지만 어찌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이 일은 정원 일기에 실려 있으니 상고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9월 3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지평 이효돈이 아뢰기를 유자광을 도총관에 채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신이 정원으로 있을 때 유자광이 심술이 바르지 못한 것을 혹은 상수로 혹은 차자로 논계하니 도청관과 특징관을 모두 채직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도청관에 임명되었으므로 대관이 또한 논계에서 어세의 적임자로 교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수의 먹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채직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신의를 잃은 것 같습니다. 군주의 도리로서 귀중하게 여길 것을 과단 승인이 참컨대 간사한 사람 물리치고 의심하지 마라 여러 사람의 소망을 시원스럽게 해주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장령정 인인이 하래기를 대군에게 나뭇가스를 준 것은 그 패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나뭇가스의 주위가
10리나 되니 사가에서 60리의 땅을 마음대로 소유하는 것이 그 패단의 첫째이고 그 근방 주민들이 혹은 산전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 식량에 보태기도 하고 혹은 뗄나무와 꼴을 베어서 그것을 팔아 생계에 보태기도 하는데 백성들이 뗄나무 하는 것과 마소 먹이는 것을 금지하니 그 패단의 둘째입니다. 옛날 제나라 선왕의 동산이 40리였는데 맹자는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가에서 60리의 나무갓을 가졌으니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드는 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또 전날 사냥을 하려고 하자 비가 내렸는데도 지금 또 사냥을 하려고 하자 비가 내리니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무갓의 일은 전일의 말에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근자에 오랫동안 군사의 사의를 폐하여 군사들이 해이해질까 두려움 까닭에 사냥을 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미리 무예를 익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변란이 있으면 장차 붓을 쥐고 이에 응하겠는가? 바로 오촉동자를 대하여 말하는 것 같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의원에 선교하기를 각색저사 세피를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이준이 그 안에 간부 5호를 살해한 일은 죽어 마땅합니다. 다만 모두 사형수를 반드시 삼복하는 것은 죄수의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준이 비록 살인을 했다고는 하나 본 남편으로서 간부를 죽인 것이니 죄의 정상이 다른 살인자와 비교가 안 됩니다. 비록 간통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 간통의 정상이 이미 나타나서 죽인 것이므로 사형에서 감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형에서 감하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왕이 친히 전 곳에서 군사를 사열하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6일의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창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뢰기를 전옥수의 죄수 안지르기가 김부업을 죽인 죄는 교대시에 해당함으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옵시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구수영을 지도령부사로 유순을 호조판서 겸 동지 경련사로 박열을 헌문관 직제학으로 성년조를 부교리로 정붕을 수사헌부지병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선 한사문이 아뢰기를 유자강이 천청을 속인 자를 국문하고 명하여 정원 일기를 상고하도록 하소서. 신등이 서거장의 수직론을 보니 처음에는 한 명의 일에 대하여 저술했고 끝에 가서 서로 붕당을 맺어서 조정을 허리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훈적에서 지어버리고 모두 먼 곳에 귀양 보낼 것을 말했습니다. 이른바 문망이라는 것은 곧 서로 붕당을 맺어 조정을 허리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한 것이지 한 명이를 가르쳐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였다. 한사문과 대사관 최간이 아뢰기를 벼슬과 상은 임금이 마땅히 소중하게 아껴야 하는 것인데 구수영이 대군의 사위인 까닭으로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고 지금 또 공로가 없는데도 박탈하여 승진시켰으니 모름지기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뢰기를 연원의 죄수 학생 김익량이 같은 고을의 보부상 유자중의 아내 사대껏 간통한 후에 본 남편을 살해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함으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따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었다. 지평 이효돈이 아뢰기를 신미의 범행이 이미 윤상을 손상시킨 죄안이 기록되었으니 법으로 그 자손을 검거해야 마땅한데 지금 직첩을 돌려주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이창신 이병정에게 북경에 가서 새해를 축하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원위 신항에게 가자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유자광이 서거정의 수직론을 들어 아뢰기를. 서거정이 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람의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고 거짓을 꾸며서 상소했다고 했지만 신이 죄를 받은 초사에는 이 말이 없으니 이것은 서거정이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대간이 매양 아뢰기를 신을 도청관에서 쫓아내면 조정에서 이를 상쾌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으나 과연 신을 쫓아내는 것을 상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김종직, 김일손의 족당들일 것입니다. 신이 전복을 진상한 죄가 오직 조의제문이나 여릉 왕씨의 뜻을 잘 알면서도 김종직이 반역자가 아니라고 한 대간의 죄보다 무겁겠으며 또 오직 강경서와 정희량의 죄보다 무겁겠습니까? 또 대간이 임희재의 방면을 논박하면서도 강경서와 정희량은 논박하지 않으니 같은 대간으로서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람은 논박하고 어떤 사람은 논박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비와 사정이 있을 것인데 대간이 유독 신에 대해서만 작은 허물까지 들투어내어서 기어이 신을 쫓아내고야 말려고 하니 만약 낱낱이 대간에게 하문하신다면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서 아뢰겠습니까? 신은 옥에 나아가 스스로 밝히기를 원합니다. 서거정의 저술은 오로지 한명회를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서거정은 어릴 때부터 한명회와 같은 유학을 했고 한명회의 비명을 지어서 그 평생에 서로 친밀하게 사귄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서거정은 첫머리에 신이 한명회를 공박한 일을 말했고 다음에는 신의 구원에 대한 상소를 말했으며 그 다음에는 현석규를 논박한 일을 말했으므로 신도 또한 중요한 것만 들어서 한명의 일로서 아랜 것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금과 재상이 처음에는 비록 공의로 말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정을 깨닫다면 어찌 국가를 유지하고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는 뜻이 되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장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2점이 아뢰기를 강화의 죄수 정말동이 온 가족이 입거했다가 도망쳐온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따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유자광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서거정의 저술에 신들어치기를 넘어서 이를 논하기를 좋아한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송나라 때 범중엄은 직위가 대간이 아니면서도 원사하는 것이 매우 급하니 여의간이 그를 싫어해서 직위를 넘은 것을 참수하여 조정해서 쫓아냈는데 고양수는 간관 고양룰에게 범엄중이 쫓겨난 것을 간하지 않았다고 꾸짖었고 그때 사람은 한 불초라는 시를 지어 그러다고 했으니 불초는 고양루를 가리킵니다. 신과 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어찌 감히 범중엄과 같기를 바라겠습니까마는 서거정은 실로 범중엄의 죄인입니다. 서거정이 어떻게 신을 헛되기를 직위를 넘어서 이를 논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거정의 저술의 무망함을 첫째입니다. 또 말하기를 한대신을 논박하는데 거짓말을 다하여 헐뜯었고 이를 곽관과 양기에게 비하여 장수를 서너 번이나 게을리하지 않고 올렸다 등등 한 것은 신이 한 명의 상소를 공박한 일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신은 한 명이를 헐뜯은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죄를 바로 상소한 것뿐입니다. 대체로 헐뜯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추한 말로 욕하는 것을 말함인데 한 명의 죄는 비록 그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도 또한 남은 죄가 있거늘 서거정이 어찌 신을 헐뜯어 한 명의를 헐뜯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무망함이 둘째입니다. 서거정이 말하기를 삼공과 육경을 모조리 헐뜯어서 조정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으며 조종을 업신여기고 고관을 처벌하는 것을 스스로 좋은 계책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은 신을 구원하는 상소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서거정이 또 말하기를 하나의 근시를 논박하면서 그가 변변찮은 수인임을 거건하여 이인보, 노기, 가사도 한탁주에게 견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현석규를 논박한 상소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현석규는
도승지로서 성정원과 궁궐의 지극히 엄한 곳에 있으면서 거칠게 성내고 기만을 부려 동료들을 꾸짖어서 조정에 무례함으로 신이 그 무례한 형상을 전부 써서 상소한 것이 또한 재상으로서 할 일입니다. 이것이 그 무망한 뭐이 넷째입니다. 서거정은 이미 신의 전후에 상소한 일을 모조리 헐뜯고는 신을 가리켜 밤중에 사체가 찢겨 부닥거리에 쓰이게 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조정의 사대부들이 붕당을 지어 정사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죄를 받았다고 하고 신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당부하여 사람이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은 죄를 받았다고 하니 이것이 서거정 저술의 무망함입니다. 그런데 대간이 서거정의 저술의 무망 두 글자를 따다가 억지로 작은 허물을 더 주어내서서 반드시 신을 괴롭히리라고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하물며 서거정의 말은 성인의 말이 아니오 서거정에 망령된 저술은 조정의 율령이 아닌데 지금 서거정의 저술을 가지고 신을 배척하여 무망하고 간사하고 어멈하다고 하니 신은 참으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신과 같이 고립되고 도와줄 리가 없어 도마 위에 죽은 고기 같은 사람을 누가 다시 가련하게 여기겠습니까? 다만 이들과 같은 전하의 밝음을 믿을 뿐입니다. 하였다. 정선들이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의 의논이 들으기를 의논하기를 유자강의 전후 상수는 무망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고 한치영 성준 이극교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유자강의 상수를 살펴보면 이것은 자기의 진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다만 신등이 전일에 정원 일기를 낱낱이 상고해보니 유자강의 전후 상수는 모두 한명회와 현석교의 잘못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그때 다만 유자강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대간도 또한 모두 논박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유자강의 상소 속에는 별로 무망한 일이 없는데 서거정이 무엇으로서 무망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3일 무엇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최간이 아뢰기를 유정의 상수에 이르기를 서거정의 글을 증거로 하여 신의 주의를 꾸며 만드는 사람은 한명회와 서거정이 있는 것만을 알고 군신의 분일을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언관의 기세를 꺾어 욕보임이 심한 것입니다. 신하로서 어찌 임금을 속여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래기를 충청도 충주의 죄수 옥동이 팔동을 때려 죽인 죄는 교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따르라 하였다. 경련의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납시었다. 집이 황인이 아뢰기를 유자강은 심술이 바르지 못하니 마땅히 시비를 가려 밝혀야 하며 신미에게는 직첩을 돌려줄 수 없으며 나무갓은 이미 국법에 있으니 함부로 대군에게 줄 수 없으며 김만수는 임금을 속인 죄가 중하니 직첩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신이 여러 날 논계하였으나 모두 아직 윤허를 받지 못했으니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박예를 홍문관 직제학으로 윤희손을 사관은 이자견을 홍문관 전원으로 하옥을 부교리로 이승노를 사관은 정원으로 김계를 홍문관 박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선 한사문이 아뢰기를 유자강의 상소를 살펴보니 첫머리 신이 도청관에서 쫓겨난 일을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은 김종직, 김일손의 일가와 그 친구의 무리들이니 신이 성명의 시대를 당하여 어찌 스스로 변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음에 신이 전복을 친상하는 죄가 김종직, 김일손을 방역자가 아니라고 말한 대감과 어느 쪽의 죄가 더합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미재의 방면은 논박하면서 강경서와 정의량의 방면은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재는 은총이 사사로운 데서 나왔기 때문에 아랜 것이고 강경서 등은 천둥의 병계로 인하여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너그럽게 처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뢰지 않은 것뿐입니다.
유자광이 전일 상소에서도 이미 군신의 분위를 모른다고 말해서 신등의 기세를 꺾어 욕보였으니 그 전후의 상소를 보면 그 심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0월 1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사헌 한사문과 대사관 최간 등이 아뢰기를 유자광이 큰 죄가 넷이 있으니 서거정이 가리키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한명이를 부도의 일에 억지로 부합시켜 천총을 속인 것이 그 하나요. 신등을 욕해서 말하기를 한명회와 서거정이 있는 것만 알고 군신의 분위가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한 것이 그 둘이요. 현석규를 공박한 것은 대신을 위한 일이라고 한 것이 그 셋이요. 신이 도청간에서 파직된 것을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은 곧 김종직, 김일손의 물이 있다고 하여 대간을 모함하고자 한 것이 그 넷입니다. 옛날부터 엄흉한 무리들이 자기를 논박하는 사람 모함하고자 하여 남을 몰래 사주한 사람은 혹시 있었지만은 아직 대간과 더불어 드러나게 서로 다투기를 이와 같이 한 사람은 없었으니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